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역사 100여 년 만에 내연기관 시대를 저물게 만든 전기차의 구성과 파트별 자세한 소개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전기차의 구동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가 그것인데요. 이들 중 오늘 영상에서는 순수 전기차 BEV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전기차의 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대신해 전기차의 구동력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모터입니다. 배터리만큼이나 전기차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인데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모터를 비교해보면 주행 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훨씬 낮고 엔진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용이하며 가속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발생해 응답성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터의 종류에는 직류 모터와 교류 모터가 있는데 내구성과 제어 방식의 문제로 인해 전기차는 주로 교류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터가 작동할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선 직류 전류가 나오기에 전기차 모터에는 항상 교류 전류를 공급하고 주파수 조절을 통해 회전수를 제어해줄 고성능 인버터가 따라붙게 됩니다. 또한 모터는 MG 발전기의 역할도 겸하는데 내리막이나 정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 생기는 모터 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속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변속기가 있다면 전기차에는 감속기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기 차량의 모터는 분당 회전수가 내연기관 엔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적절한 토크를 얻기 위해 감속기를 사용해 모터의 회전수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내연기관처럼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듯 최대 토크가 출발과 동시에 나오고 인버터를 통한 전압, 주파수 조절로 변속기 없이도 속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전기차에는 실용성을 위해 1단 감속기를 사용하는데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고성능 전기차에는 후륜의 2단 감속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OBC와 DC-DC 컨버터 부분입니다. OBC는 기본적으로 완속 충전을 하거나 휴대용 충전기를 통해 가정용 플러그에 꽂아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를 중심으로 V2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해 인버터 없이 외부에서 220V 전력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제공하는 전류량과 비슷한 3.6kW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을 외부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방향으로만 작동하던 OBC를 양방향으로 작동하게 하여 충전용 전력 루트를 반대로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기차의 충전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면 OBC를 통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완속 충전과는 달리 급속 충전은 충전기에서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배터리로 바로 공급합니다. 충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450V 전압에 작게는 50kW, 많게는 350kW의 전류로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는데요. 보통 완충까지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 완속의 경우에는 5에서 7kW의 전류로 6시간 이상 충전해야 완충됩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의 충전구는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AC 단상 5P는 블루온, 레이, 소울, 아이오닉, 스파크 등의 AC 단상 7P는 SM3에 DC 차데모는 블루온, 레이, 소울, 아이오닉 등의 DC 콤보 7P는 주로 스파크, 볼트, 코나, 소울, 조에 쓰입니다. 테슬라는 자신들만의 독자 유격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돌아와서 DC-DC 컨버터는 OBC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OBC가 충전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면 DC-DC 컨버터는 최소 350V에 이르는 배터리의 고전압 직류 전류를 차량 실내 조명, 오디오 등 전장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저전압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엔 전기차의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냉난방 장치는 내연기관과는 다릅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를 엔진의 힘으로 돌리는 내연기관은 엔진의 부하가 그만큼 증가해 연비와 출력에 손해를 봅니다. 그에 반해 전기차는 배터리의 전력으로 컴프레서를 작동시키므로 배터리의 소모량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출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반대로 난방의 경우 내연기관은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연비, 출력에 손실이 전혀 없는 반면 전기차는 구동하면서 난방으로 쓸 만큼의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PTC 히터 등의 전열 장치를 장착해 차량 내에 따뜻한 바람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터의 가동에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난방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냉방에는 전기차가 유리한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현대차에서는 히트펌프 기술을 전기차의 냉난방에 적용, 라디에이터를 이용해 외부 공기로부터 흡수한 열을 컴프레셔로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뒤 모터와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열과 함께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전기차 난방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VCU에 대해 알아봅니다. VCU는 이름에 걸맞게 전기차를 제어하는 데 있어 모든 부분에 관여합니다. 출발, 가속, 등속과 같은 모터 구동뿐만 아니라 감속과 관성 주행을 통한 회생제동, 전장부하 전원 공급 제어 등을 조절하는데요. 전기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디지털화된 부품이 더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컨트롤하는 VCU와 같은 통합 제어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팩은 내연기관차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터리팩의 최소 단위인 셀들을 묶어서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합쳐서 하나의 배터리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배터리팩의 전압은 400V에 이르고 용량은 48.6kW부터 많게는 99.8kW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용량은 가정에서 사용 시 일주일 이상 너끈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단순한 생각에 용량을 무한정 키울수록 주행가는 거리도 계속 늘어나고 좋기만 할 것 같습니다만 내연기관의 연료 탱크와는 달리 전기차 배터리팩은 차량의 총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배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차량의 중량도 함께 증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각 전기차 제조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효율의 달성을 위해 각 제조사마다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파우치형은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패키징한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전기차 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GM, 포드, 르노, 볼보 등이 본셀을 탑재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셀은 표준화된 크기로 인해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파우치형이나 각형보다 원가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통 형태의 한계로 인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원통형 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형 셀은 사각형이라는 모양적 특성으로 소재를 적층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리는 공간이 적고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열 방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독일 브랜드에서 각형 배터리셀을 전기차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의 최적 효율 설계에 따라 셀들을 모듈화시켜 팩을 만든 다음 BMS 등을 통해 차량의 각 파트에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모터와 함께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차량 제조사마다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기대되는데요.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기차.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기차의 발전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배터리팩 기술 혁신 기업 CTNS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